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R 공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는데, 자, 그렇다면 거기서 기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NBC에서 나온 자료인데, 조시 브라운이 AI로 인해서 시장 붕괴 우려로 급락한 CBRE를 인수했다 했는데, 그 인수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이 사무실의 부동산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급락한 후에 해당 기업의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직원들로 가득했던 오피스 빌딩을 대체할 것이다. 사람이 없고 그냥 AI가 다 이제 일을 한다, 그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 관련 부동산 주식이 이번 주에 하락세를 보였고, CBRE 주가는 수요일에 12% 급락, 이번 주에는 1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이 주식들을 완전히 억지로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를 보여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텅 빈 고층 빌딩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것은 잘못된 전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고 5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 실컷 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CBRE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그렇게 폭락했을 때 우점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서 영원히 보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쉬운 거래다. 충분히 일단 가격이 반등되면서 V자 반등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선수들 입장 본다 하더라도 CBRE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이 상회, 그 다음에 $180의 목표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AI에 대해서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은 AI로 인해서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사무실 임대 활동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논의가 증가되고 있지만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사무실 임대는 CBRE 전체 수익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무실 임대 시장은 실제로 파이프라인의 활용도가 개선되고 있고, AI 혁신은 CBRE에게 현재와 미래의 실질적인 도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수요 거래 활동과 시설 관리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촉진하는 촉매자가 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AI가 CBRE의 인간 중개인, 특히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회사 사업 모델의 중요한 부분을 대체할 위험은 거의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와 투자 의견 $180 목표가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가 상업용 부동 서비스에서 중재자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자, 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이틀 연속의 하락 복과 속도는 예상 밖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4분기 실적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조한 한 해를 마무리했고, 2020년도 가이던스 역시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평균보다는 훨씬 높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모양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역시나 AI가 사업 모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었는데, 물론 이 시장 예상치가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퍼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EBITDA의 성장과 운용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 AI를 활용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디스카운트 된 캐시플로우고, 한가운은 일단 컴패러블 컴퍼니 쪽은 뭐 EV/EBITDA도 있고, 자, P 레이쇼도 있고, P 레이쇼는 일단 뭐 싱킹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쭉 해왔던 건데, 자, 요거 자체는 일단 좀 생소하겠지만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갖다 디스카운트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100원인데 지금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가 100원이란 말이죠. 자, 근데 미래 가치 퓨처 밸류는 100원이 아니고, 자, 아무래도 좀 많이 100원이 그대로 100원이 아니겠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 미래 가치는 한 80원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80원이 되는 것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카운트 된 레이트, 즉 말해서 할인율이 붙겠죠. 자, 그 정도 개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걸 갖다가 지금 이게 EBITDA 있죠. 디스카운트 된 EBITDA 요걸 통해서 5년치만 구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공정 가치가 페어 밸류가 한 129불밖에 안 나오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좀 할인율을 적게 주면 아무래도 돈이 좀 많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본다면 144불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DCF 모형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공정 가치가 나왔다는 것은 매출 갖다 이렇게 일단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5년치 매출 갖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자, 요거 자체가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한 13%, 8% 요 정도로 개념을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가치가 항상
이게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쯤 된다 해서 140불, 150불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했던 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8.79 정도 되고 있으니까 몇 배수 정도 주면은 자,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섹터 평균이 일단 지금 현재 목록에서 P/Ratio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 33배수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18배수니까. 자, 그렇다면 33배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자, 그것도 상대평가니까 다른 PL 그룹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그룹들을 보게 되면 저 여기 있는데, 요 정도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배수, 16배수, 24배수, 요거까지 18배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같이 한번 더 일단 네 가지를 갖다가 한번 같이 해보면 되겠죠. 네 가지 18.94.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20.19 있죠. 네 가지를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평균을 내보면 되겠죠. 16.59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24.8이죠. 자, 요게 일단 더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좀 나누기 한 4개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4개 회사를 좀 한 20배수 정도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배수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8.79죠. 8.79에다가 지금 이제 20배수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목표 주간 한 175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가격대가 현재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5불이면 한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반등 가능한 그런 주가가 되지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알아보시고 외부 변수 때문에 빠졌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켓워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이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트럭 운송 관련 주식이 폭락했다. 분석가들은 이를 명백한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CH 로빈슨 월드와이드가 주가가 수년 만에 1일의 하락폭을 최대로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매도세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매수 관점 아니냐.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트럭 운송 관련 주식이 목요일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CH 로빈슨이 14.5% 하락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매도세를 보였는데, 자, 알고리즘 홀딩스의 세미캡 플랫폼 요것 때문에 지금 하락했죠. 요것이 화물 운송량을 갖다 300에서 400%까지 늘리고 공차 운행 거리를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운송 부분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샀던 부분이 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CH 로빈슨의 지속적인 우수한 실적, 그 다음 10년 넘게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온 점들을 지적하면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매도세가 과도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에브코와 SI 같은 경우에서는 금요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매도세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술적인 시장 수익률의 상해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목표가 주가는 219달러까지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하락의 원인 여기 있죠. 알고리즘의 CEO 게리 에킬슨이 성명에서 역사적으로 물류는 인간의 한계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사의 세미캠 이런 플랫폼이 화물 운송 운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직접 통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존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트럭 운송업체에 전반적으로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CH 로빈슨이 8분기 동안 연속으로 화물 운송 시장에서 수익률 상해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7년 동안 꾸준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면에 자, 알고리즘 홀딩스의 세미캡 이런 것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익보다는 화물 운송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가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H 로빈슨은 성명을 통해서 시장 반응에 반박하면서 지난 10년 이상 인공지능 AI 분야의 선두주자였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너무 과한 거 있다. 자기들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를 통해서 수매방 건의 배송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40% 이상이나 향상시키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CH 로빈슨의 CF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회사가 30개의 AI 기반의 도구를 사용하고 이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도구 중에 하나를 통해서 북미 육상 운송 부분에서 매년 접수하는 60만 건의 운임 견적의 요청에 모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러한 요청 60에서 65%만 응답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20년 역사의 회사는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올라왔죠.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적어도 한 10 몇 퍼센트, 17% 올라왔고 또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좀 많이 있겠죠. 여기서 본다면 14%까지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시장이 뭉개지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주가가 못 가면서 계속해서 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진짜 우려인지는 우리가 따져보겠고, 자, 이렇게 따져보셔서 이런 로빈슨 같은 회사들이 있죠. 그런 데들이 정말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힘없이 완전히 AI에 잡혀먹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의 그냥 투매인지, 아니면은 이게 펀더멘탈에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을 찍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황에 소프트웨어가 형성되고 있고, 각 개별별에 있어서의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는데 정당화가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2010년도 AI 공포 거래 있죠. 요거 자체가 파괴적인 혁신인지 정말로 과도한 공포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2026년 2월. 월스트리트가 거대한 패닉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마치 AI가 하룻밤 사이에 산업 전체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시장을 공포 그 자체로 몰아넣었던 2026년 AI 공포거래 사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AI 공포거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때가 2026년 2월 중순이었어요. 에이전틱 AI라는 뭔가 좀 생소한 이름의 신기술이 딱 등장하자마자 시장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투자자들이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전통 기업들 주식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24%. 이게 뭐냐면요. 세계 최대 화물 중개 기업인 CH 로빈슨의 주가가 하루 만에, 그것도 장중에 무려 24%나 폭락해버린 거예요. 2019년 이후로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근데 이게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더 심각했죠. 같은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 그룹은요, 단 이틀 만에 무려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었죠. 이 모든 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단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2월 9일에 세미캡이라는 AI가 트럭 운행의 비효율을 확 줄였다고 발표하고, 이틀 뒤에는 사무직 업무를 자동화한다는 클로드 코워크가 공개돼요.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완전 도미노처럼요. 아니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벌벌 떤 걸까요? 그 AI 파괴자들의 정체,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던 그런 챗봇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그냥 질문을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뭐랄까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AI 직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왜 그렇게 다들 겁을 먹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고리즘 홀딩스라는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회사였는데 여기서 내놓은 세미캡이라는 플랫폼의 성능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사람이 할 때보다 생산성이 4배나 높고 낭비되는 운행은 70%나 줄여주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 쓰는 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위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파괴자는 바로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 전문가들을 직접 겨냥했어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라는 녀석이었는데 이건 CBRE 같은 거대 부동산 회사의 핵심 업무를 그대로 타겟으로 삼은 거죠. 시장의 공포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죠.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냐면 CBRE 같은 회사의 자문 업무, 그중 70%가 당장 AI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며칠 밤 새워야 할 수천 페이지짜리 계약서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리면 누가 비싼 돈 주고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이런 반응이 맞는 거였을까요?
정말 이 거대 기업들은 AI 앞에서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정말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 거대 기업들이 숨겨둔 비밀병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CH 로빈슨이 AI에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AI를 가장 잘 쓰는 선수 중 하나였어요. 이미 내부적으로 30개가 넘는 강력한 에이전트 AI를 굴리고 있었고요. 이걸로 생산성을 40%나 올렸습니다. 시장을 놀라게 한 바로 그 기술을 이들은 이미 자기들 무기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실 세계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저분하고 복잡하죠. 물류라는 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트럭이 고장나고 날씨가 나빠지고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온갖 돌발 변수들, 이른바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건 AI가 아니라 결국 경험 많은 사람의 몫이었던 겁니다. 자, 이번엔 CBRE를 볼까요? 이 그래피를 보면 시장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다들 AI 때문에 망할 거라고 했던 그 자문 서비스요? 사실 전체 매출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진짜 돈은 다른 데서 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CBRE의 가장 큰 사업 부문, 그러니까 진짜 주력 사업은요, AI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AI 덕분에 떼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생각해보세요. AI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관리하는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가 바로 CBR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가 위협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관련 사업이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파괴자 스타트업으로 돌아가 보죠. 알고리즘 홀딩스. 과연 이 회사는 겉보기처럼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니까 이건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3년 동안 매출은 60% 넘게 쪼그라들었고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96%. 이건 그냥 버는 족족 돈을 태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던 거죠. 이 숫자 하나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알트만 지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마이너스 15.03이면 그냥 매우 위험, 곧 파산할 수 있음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이런 회사가 정말 거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정말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세미캡은 지금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였던 거죠. 지속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반면에 CH 로빈슨은 어땠을까요? 월스트리트는 폭락한 주가를 보고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시장이 쓸데없이 겁먹어서 생긴 말도 안 되는 박앤세일, 즉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소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AI 시대에 진짜 웃는 자,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처음에 시장은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몇 배로 뻥튀기 해주는 보완제, 일종의 슈퍼파워 아이템이었던 거죠. 단순 반복 작업은 AI한테 맡기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 그러니까 전략을 짜고 협상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진짜 게임을 바꾸는 건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어마어마한 돈과 데이터를 손에 쥔 기존의 강자들이 이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 바로 여기에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